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겠죠. 작년 2007년에는 아예 증인 채택 자체를 아무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죠. 그리고 첫 해에는 이제 삼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해보자 하면은 통합신당 의원 중에는 아주 일부라도 같이 공동보조가 됐는데 뭐 한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피곤해서 너무 시달려서 안 건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죠. 삼성 특검팀도 삼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삼성의 태도는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의 수준을 넘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수사 방해라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조준웅 특검이 직접 삼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의 오만함을 질타한 조 특검의 발언은 비공개 자리인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다. 뭐라고 했냐면 사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금감원 이런 데에 보면 구속을 받고 또 감독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삼성만은 아주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이 금감원, 국세청 이런 것을 룰을 한다. 지난 1월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삼성 특검팀. 하지만 이미 삼성이 모든 증거를 인멸한 뒤라 특검이 손에 쥐고 나온 성과물은 미미했다. 자, 들어왔는데 뭐 내용물이 없어서 그냥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잠깐 나오시는 건가요? 다시 오실 건가요? 그야말로 건질 것이 없었다. 안 된다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밀리니까. 뒤로 좀 눌러봐요. 자, 1월 25일 삼성화재 압수수색에선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현장이 특검팀에게 적발된 것이다. 수사 방해가 도를 한참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태도도 수사팀의 애를 태우고 있다. 황 사장 명의의 차명 계좌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차명 계좌 개설은 구조본의 어떤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게 거부하셨습니까? 정황이 확실한데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기 일수다.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외국과의 업무 계약으로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태평로빌딩 26층에서 진술. 지난달 1차 소환된 이학수 부회장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와서 조준호 특검실에 가서 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독대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학수 부회장한테 경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환에 불협조하고 또 증거인멸을 계속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이 여기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지어질 것인가. 이런 면에서 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위법은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17.8%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36.6%가 불법이 확인되면 결코 승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이번 삼성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이재용에게 헐값에 넘어간 사건은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이 불거진 시발점이다. 회장님, 저 이건희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건은 유죄로 확정됐지만 그룹 차원의 공문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그룹 차원의 결심 없이 일개 계열사 사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리공원 에버랜드는 삼성에게 평범한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1994년 이건희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받은 이재용은 이 중 16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남은 44억 원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재산을 불린 다음 다시 그 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로써 에버랜드의 주인이 이재용으로 바뀌었다. 삼성은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그리고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간단히 말해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지배 구조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미식이냐, 무슨 유럽식이냐, 뭐 한국식이냐, 동양식이냐 이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된다. 그죠? 기업 활동에서 이윤을 열심히 창출하되 거기에 따른 세금은 내라. 상속할 때도 상속세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라. 그리고 그 회사 재산을 또 다른 소액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익들을 지배주주를 위해서 빼돌리는, 말하자면 도둑질인 거죠. 뭐 비자금도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